왜 사람들이 좋은 친구 옆에서 좋은 영감을 받고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냐면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거에는 너무나 가까운 나라에 발전 속도가 있었던 일본이 있었다라는 거지. 딱 1시간 반 거리에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큰 혜택이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꼭 여기를 왔다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이들이 2.0, 3.0을 어떻게 찍는지를 느끼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니까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 아부다비 힐즈에 아자. 너 그냥 아자로 해 그냥. 네, 아자. 모든 게 다 곡선. 아 그래.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렇게 곡선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거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 이게 향으로 가면 럭셔리가 되고 이게 선이 곡선으로 되면 이게 럭셔리가 되는 거거든. 일본에서 현재 가장 비싼 건물이라고 하더라고. 오빠, 우리 이런 일 할 수 있지? 이거는 진짜 오빠, 우리도 이런 일 할 수 있잖아. 할 수는 있겠지. 오빠, 우리 이런 일 할 수 있잖아. 그래. 오빠, 큰 판 좀 한번 그려봐. 알았어. 이 모든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동하면은 그림이 다 달라지는 게 포인트 같아. 내 보니까. 어느 건물 하나 이렇게 삐쭉 서 있으면 어느 각도에서 보더니 똑같은데 이거는 걸어오면서 다 여기의 모양이 다 다르게 보여지잖아. 다양성을 기획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 우리나라 몰이나 백화점은 다 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더 시간을 많이 쓰게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일본의 지금 시대의 변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따가 갈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창으로 다 바깥을 노출시켰거든.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데 집중한다. 근데 오빠는 일단 현대백화점 보면서 이제는 창이 있지 않을까라 했었잖아. 다 창이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 장에 지금 조명이 책 밑에 다 매립되어 있잖아. 위에 매립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의 서점에서 안 쓰는 조명 방식이야. 천장에 조명이 없고 여기 상품에만 조명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 어떤 MD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 왜냐면 고급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복도의 조명을 없애고 이 다 제품 쪽으로 조명을 몰았거든. 그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이 봐봐라.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판넬을 뚫어서 조명을 달았을 때는 이 안에가 다 비어져 있었어. 근데 여기에 이 라인을 줌으로써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좀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튼 이런 포인트들이 여기서 볼만한 거다. 맞아요. 나는 뭐를 느꼈냐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컨티뉴어스하고 얘네가 말하는 연속성이랑 거의 동일한 거잖아. 모든 존재는 다 연속이 현상에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이잖아. 거기 중간에 들어가는 희노애락을 니네 너무나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 나 이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삶은 다 끝없는 연속의 그 과정이야. 그래 네가 조금 이렇게 슬프거나 화나거나 이런 것도 그냥 그 중간에 있는 거니까 그걸 전체를 연속으로 본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나비들이 날아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 다시 나한테 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갔던 나비가 네가 손 한번 쳐주면 또 올 거야. 그러니 뭔가가 날아갔다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라는 또 다른 BAP의 메시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게 팀 랩이 사실은 이거를 이제 펼쳐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버리지 않는 하나의 컨셉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난 되게 많이 울었거든. 이번에 그 도쿄에 올 때도 생각하고 싶었었던 부분이 그냥 느끼면 되는데 계속 무언가를 써야 되고 무언가를 막 알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계속 알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구나.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뭐 컨티뉴어스, 뭐 보더리스 결국은 단 한순간도 같은 순간은 없잖아. 자연은 단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다는 것을 얘네들이 표현하고 있어서 나는 그게 너무 좋았었거든. 난 사실 처음에 4가지 꽃이 바뀌는 그 장면이 나한테 전부였어. 사운드와 비주얼과 향이 한 번에 딱 그 몸한테 체감되면서, 이게 우리가 감각을 끄고 사는데 보통은 어린아이처럼 감각을 열고 살면 너무 피곤하니까 난 나이를 먹으면서 감각을 끄고 산다고 생각해, 모두가. 근데
그 진입에서 그걸 한 번에 싹 열어줬고 그 다음 방 가면서 이제 꽃이 한 4번 바뀌었거든. 그래서 그 진입로부터 한 3분 5분 되는 그 사이에 5개 정도 향을 경험할 수 있게 돼 있었어. 거기서 나는 끝이었다. 그래서 아 그치, 모든 기획은 시작에서 임팩트를 줘야지 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일본에 건축 과장이 많은데 건축 과장에도 늘 세대가 있잖아요. 안도 다다오가 3세대예요. 흔히들 아는 그 노출 콘크리트의 구현을 가장 잘했었던 사람. 그래서 그걸 이제 유행처럼 따라해서 이제 막 노출 콘크리트 카페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진 건데, 그게 굉장히 비자연적이잖아요. 콘크리트라는 소재 자체가. 그래서 쿠마겐고가 이제 일본의 4세대 건축가인데, 안도 다다오의 그 콘크리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자연스러운 소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이게 보일 수 있을까?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는 소재 자체가 내구성이 좋거나 이렇지가 않고, 이 조명을 집어넣지 않는 거, 최소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볼만한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을 통으로 살리면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던 정원을 살린 거지. 자산이 형성이 되잖아? 예술품 수집으로 무조건 가. 자기의 그런 그 창고 같은 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겹쳐서 쌓여 있잖아. 그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아, 나 혼자 즐기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그때 오픈. 그래서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뮤지엄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콜렉션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항상 보고 싶어서 자기가 만들어 왔는데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도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한 1시간 걸으면 그냥 건강해지겠다. 그리고 여기 표기되지 않은 것들 중에 우리나라 게 되게 많대요. 전쟁통에 이걸 다 갖고 온 거죠. 이런 걸 진짜 거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뭘 팔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정말 무지다운 게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 무지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무지가 여행하면서 발견한 무지 다음이 매번 올 때마다 바뀌어 있어요. 소슈지넨,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지 다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소박하고 손으로 이게 손숫자거든. 이게 일시시자고 이게 자연 연자야. 그게 얘네들이 정의한 자기들의 아름다움 4가지. 이 4가지를 여기서 찾는 거야. 이게 컨셉북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소니가 경박 단소를 주장했을 때 지금 그 무인양품은 이거를 주장을 한 거지. 그냥 색상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인양품을 한 5년을 경영을 했을 때 결국 아이덴티티를 내가 이렇게 난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게 정리가 되는 시점이 오거든. 그럼 그거를 문서화시키는 작업, 그거를 이제 브랜드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브랜드북은 일종의 브랜드 매뉴얼이 되는 거고, 이 책 한 권을 모든 직원이 다 읽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만들지도 않고 디자인도 안 하는 뭐 가이드라인?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제품화 시키는 거거든. 아, 이 소재를 써야겠다, 이런 특산품을 양산화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 연구하고 다니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보면 다 그런 사진이야. 이게 무슨 맥락으로 이어져 있나 싶긴 하겠지만 다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이 상용화가 돼. 우리가 추구하는 철학은 뭔지, 이 무지가 좋아하는 이 무지 종이, 이 전시를 이렇게 쭉 해놨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면 좋고, 그리고 저쪽에는 무지북 아까 우리 샀던 거 있잖아. 여기 쓰는 소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지스럽게 돼 있어. 나는 이런 거 너무 잘 만들 수 있는데, 나한테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무지 호텔은 와봐야 되는 곳이에요? 안 해봐야 되는 곳이에요? 봐봐야지. 한 번은 잡아야지. 그쵸? 저는 여기 와서 좋았던 거는, 여기를 지금 처음 오는 게 아니라 3번째인가? 와보는데 지금 무지 익스히비션 이걸 해놨잖아요. 이걸 하면서 여기가 완성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에 없었어. 근데 이게 나는 올 때마다 놀라는 게 계속 바뀌어. 정말 이게 컨티뉴어스야. 뭘 화려하게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잘 담아냈다. 저게 여기를 완성시킨 포인트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파운드 뮤직하고 뭐 무지 책 보고 여기 와서 소재 하나하나 만져보고 아 이게 무지스럽지라고 그냥 느끼고만 갔는데, 몇 년도에 무슨 의도로 뭘 만들었는지가 싹 있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네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본인들의 결을 유지하기 위해 쌓아왔구나. 여기 보면 나는 오빠가 늘 말씀하셨던 가독성의 끝판왕이지 않아? 글씨가 진짜 커. 근데 되게 깔끔해.
우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딱 하나지. 일종의 뭐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것도 거기 연장선상에 보는데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거지. 크게 멋부리지 않고 본질, 비누 각이면 비누 각의 본질, 가방이면 가방의 본질, 신발이면 신발의 본질, 이것만 일단 표현해 볼게. 본질에 대한 이해는 했어?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고, 대부분의 브랜드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해가지고 브랜드북을 만들어 놓고 만드는 브랜드는 없어. 그냥 이 창업자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 5년 경영을 해. 그러다 보면 이게 컨셉팅이 된다고, 스스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딱 잡고 가다 보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하는 게 나의 매력을 보여주는 게 맞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어떤 결정적 판단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들어가니, 트루스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그냥 우리의 카테고리 언어 내에서 한번 던져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오는 것만 남겨서 브랜드북을 만들어야지. 그걸 한 5년 보고 있는 거지, 나는. 2011년 마쓰다문에야키가 회심작으로 만들어 놓은 다이카냐마 티사이트고,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지적자본론을 보고 찾아오는 그 장소예요. 거의 15년 가까이 된 곳인데도 시대의 트렌드를 앞섰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어제부터 우리가 힐즈나 이런 몰들을 중심으로 봤었잖아요. 갈수록 자연 친화적으로 공간이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린 느꼈는데, 그 관점으로 여기를 와서 봐도 여기가 가장 잘 구현된 곳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가장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인데, 휴먼 스케일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게 공간을 구성해 놓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은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가장 크게 임팩트 있는 의사결정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이 부지의 3분의 1 정도 차지할 만큼 엄청난 면적인데, 충분히 지하를 파서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주차의 한 4~5배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적당한 사람들이 와서 적당하게 시간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느낌에 좋을 만한 부분은 어떻게 휴먼 스케일화 시켰는가. 그래서 그 휴먼 스케일화 시켰다는 것이 시키지 않은 효율 중심의 몰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가장 큰 것은 시선 내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편안함을 주는 것들이 여기엔 잘 구현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2층에 그 헤드폰이나 이런 거 다 있는 상태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했는데, CD를 다 훔쳐간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축소되고 하다가 지금 아예 없어졌고, 지금은 쉐어라운지로 전부 다 바뀌었어. 굳이 벽을 안 만들고. 그래, 이거를 아까 조감도에서, 안내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 터놔가지고 건물과 건물, 이게 1, 2, 3번이 이어지는 그런 거잖아. 고마워. 그리고 이거는 여기 오빠 거. 아까 했잖아. 아기 뭐야? 좋다. 우와. 걔 또 울려고 제 소비자의 마음 뭐 보셨어요? 난 모르겠더라고. 어허. 정말 불확실하다라는 걸 느꼈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다음의 세대가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의 정체성이 강해져야 돼. 나만의 나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것만이 살 길이야. 이런 어떠한 시대적 웨이브에 흔들리다 보면은 사실은 그 강력한 파도에 휩싸여서 이게 침몰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그냥 나를 믿고 나는 이래라는 아이덴티티가 강해져야 되는 시대야. 산토리니 위스키.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서 미래를 찾았어, 나는 사실. 저성장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의 딥다이브를 시작해서 그게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양극화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각자의 삶을 하나하나씩 보면 그 삶이 되게 가치로워. 그것이 가치롭다는 것을 조명해줘야 되는 것 같아. 진짜 그게 얼마만큼 가치로운 것인지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 각자의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면 그 각자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도쿄 트립이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 게, 이 미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의 싸움은 아닐 것이다. 어떠한 꿈을 꾸게 할 것인가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휴먼이
바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소비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건 확실하다, 진아. 정말 어느 사람은 사기꾼이다, 어느 사람은 천재다라고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과연 얘는 전기 자동차를 파는 거냐? 화성 여행을 파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팔고 있는 것은 스토리다. 그 스토리는 인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팔고 있는 거고 그 스토리를 바탕에 두고 사업은 뒤따라갈 뿐이다 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미래는 상당히 밝아 보인다라는 거지 나는. 왜냐면 그 내러티브가 괜히 좀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 트루스그룹이 하는 교육 기획 문화라는 이 세 개의 단어에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면 드리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교육이 가져야 되는 꿈, 그 기획이 가져야 되는 꿈, 그 문화가 가져야 되는 꿈. 2박 3일 동안 우리가 보냈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넥스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시대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과연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바랄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트루스그룹이 그렇게 열린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동 버스! 그러니까 내가 2박 3일의 시간을 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얘기하면서 해주고자 했던 것은 니네 옆에 내가 있어 라는 얘기를 나는 사실 한 거지. 이 시간 동안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위드 투게더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키워드는 언제나 위드 투게더야 사실은. 그게 트루스야. 그래서 트루스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그거는 나는 더 하다가 아니다. 함께 하다라는 플러스다. You and me인 거지. 아무튼 뭐 좋은 난 기억이 남았기를 바라는 거지.